자, 이제 마지막 선발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선 선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학교장 추천은 5명 할 수 있고, 재수생, 재학생 제한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자, 배점을 보면, 자, 학교장 추천, 적성 우수, 또 1000점 똑같은데, 적성 우수에선 300점 1차 시험이 들어가는 반면, 학교장 추천은 이거를 100점씩 쪼개서 면접에 조금 더, 체력에 조금 더, 내신에 조금 더. 즉, 성실하고 군인에 대한 적성이 좋거나 아니면 공부라도 조금 더 잘해라. 하지만 작년에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학교장 추천이든 적성 우수든 1차 시험의 성적 요인보다는 다 뭐가 더 중요하게 들어갔다?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1차 시험 내가 좀 자신 없다 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적성과 각오만 잘 보여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 차고 넘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체력 급가는 학교장 추천에서는 0.8점, 왜? 160점 들어가니까. 적성우수는 0.5점, 이 정도 들어가요. 전체에 한 등급이 떨어지면 0.25점, 이 정도. 자, 내신 급가는 학교장 추천일 때, 한 급감 떨어질 때, 한 등급 떨어질 때 2점. 그리고 적성우수일 때는 한 등급 떨어질 때 1점. 크지 않죠. 내신의 영향력 엄청 크지는 않다. 체력으로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발. 자, 각각 점수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특별 전형에 있어서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 똑같아요. 300점, 500점, 100점 이렇게 똑같이. 다만 독립유공자들은 여기 내신에 여기 좀 잘못 쓴 거 같네요. 다 똑같습니다. 100점으로. 한국사 가산점 들어가고 체력 만점 맞으면 1점 가산점이 있어요. 다만 재외국민 자녀만 좀 다르죠. 재외국민 자녀는 1차 통과하고 나면 1차 안 봐요. 그리고 8배수, 10배수 뽑아요. 5배수인데 다른 데는. 자, 나머지 합불 보고 체력만 본다. 그쵸. 재외국민 자녀 뭐 여기 해당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충분히 뽑혀 들어갈 수 있죠. 5명 번외로 뽑는다. 자, 재외국민 자녀 전형 남자 8배수, 여자 12배수. 그쵸. 자, 이 중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남자 5배수, 8배수, 즉 일반 선발 내에 들으면 일반 선발로 또 기회를 부여해준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종합으로 간다. 그렇죠? 재외국민 자녀만 1차의 배수가 좀 다릅니다. 그거가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작년에 우선 선발에서 하나 신설된 게, 올해 좀 신설된 게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학생부 상에서 학폭의 가해자라고 하는 기술이 보인다라고 하면 심의회를 통해서 탈락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올해 3월 초부터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학생부의 기술이 가능해졌고, 그것을 2년 남기던 걸 4년 이상 남기도록 법령이 변했죠. 그에 따라서 사관학교에서도 그걸 좀 더 봐서 평가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올해 집어넣었더라고요. 별거 아닌 작은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선 선발에서 차이점으로 하나, 작년과의 차이점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 기록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밖에 학생부 반영은 어떻게 되고 가산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는 성적이 나오는 모든 과목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과목들 다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출결 10점에 교과 10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인데 학교장 추천은 200점이니까 180에 20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돼요. 자, 성적이 들어가는 모든 과목을 다 평가한다. 이과라고 해도 과탐, 사탐 다 보고, 문과라고 해도 과탐, 사탐 다 본다. 자, 급가는 이러해요. 1일 때 9, 8, 7, 6, 1씩 떨어지는데 이거 가지고는 변별을 보기 힘드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대로 다시 환산 점수를 줘요. 그래서 9에서 9.76, 90, 0.5씩 떨어지죠. 즉 9등급짜리를 다시 몇으로 15등급으로 더 늘렸다. 그리고 0.5씩. 그 대신에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본 점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 점수. 이만큼은 기본 점수를 주겠다. 그 밖에 나머지는 잘라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실은 생각보다 격차가 엄청 크지는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만점 90점인데 15등급까지 가봐야 83점. 그러면 즉
1에서 9등급의 차이는 마이너스 7점인 거예요. 내신 별로 안 들어간다. 쫄지 마라. 내가 지금 내신 8등급, 7등급이라도 할 수 있다. 자, 내신 등급간의 배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200, 나머지 100점에서, 자, 학교장은 2점씩 떨어지지만 일반은 1점씩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다시 뭐로 환산한다? 이를 다시 요래 환산한다. 최저 이렇게 83점이다. 쫄지 마라.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최저 등급 9등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160, 83 먹어갑니다. 자, 검정고시생 같은 경우에는 비교 내신을 봤는데 전체 성적의 평균이 아니라 혹은 내가 본 1차 시험의 평균이 아니라 나를 기점으로 나의 앞에 등수, 뒤에 등수, 내 등수인 친구들의 내신 합산의 평균을 줘요. 즉 내신 혹시 운대가 좋아서 높은 내신을 맞거나 운대가 나빠서 낮은 내신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겨야 되는 사람만 딱 비교해서 손해만 없게 해줄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죠. 나는 1차로만 혹은 나머지 전혀 요소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신은 비교 내신은 나를 기준으로 앞뒤 성적의 평균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부 반영이고 자, 출결은 자, 1, 2, 3, 4에서 19, 87 내려가는데 2일까지, 6일까지 이렇게 물론 무단 결석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유가 있는 결석은 제외됩니다. 다만 변결이나 이유가 있는 결석이라 할지라도 결석이 많으면 면접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너 결석이 많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업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와 가산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가산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거죠. 자, 한국사 가산점, 육군사관학교 최대 3점인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나머지 학교들은 주로 고급만 보게 해요. 근데 육사는 밑에까지 보게 해서 다 점수화 시켰다. 그렇죠? 최대 3점, 최저 0.7점. 자, 한국사는 꼭 봐야 하는가? 만약 내가 지금 고3이고 재수생인데 국수형의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한국사 공부도 시켜보면 저녁에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점수 이렇게 딸라면. 그럼 그 시간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바에는 한국사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영수를 하는 게 낫다. 그게 아니라 지금 2학년이거나 내가 국영수가 좀 돼 있다면 당연히 한국사 3점 먹는 거 이게 또 크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죠. 정 안 되겠으면 그러면 요 고급이 아니라 요 저급은 밑에 중급은 중학 수준이라고 하니까 시험만 봐서 1.5라도 먹든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선에서 본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인정하는 회차는 58회에서 70회 요 사이 3년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5월 거까지 인정하니까 다음 달 거까지 그때까지 결정하셔서 보더라도 만약에 지금 안 돼 있으면 보더라도 큰 노력 없이 그냥 봐라. 차라리 전략적으로 4급 맞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1.5점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자, 육군사관학교 체력 단증이나 뭐 다른 것도 주지 않아요. 다른 것도 주는 거는 해사뿐이고, 그렇죠? 육군사관학교는 전 종목 만점일 때 1점의 가산점만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